안녕하세요. 법대로 법무사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특정 상속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했는데 다른 상속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 그 해결 방법은 입니다. 나 부친씨가 돌아가시자 나 상속씨는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나 부친씨가 남긴 상속재산은 한일은행 예금 9천만원과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6천만원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다른 채권이나 채무관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나 상속씨는 다른 상속채권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받은 한일은행 예금 9천만원 중에서 6천만원을 인출하여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6천만원을 갚았습니다. 이로써 나 상속씨는 법정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여가 지난 뒤 이 상채씨와 오 상채씨가 나타나 나 부친씨에게 각 6천만원씩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나 부친씨가 생전에 작성해준 차용증을 제시했습니다. 나 상속씨가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나 부친씨의 채권과 채무는 예금, 보험, 연금, 세금, 자동차, 부동산 등 공공부분에 한정된 것이었으므로 나 부친씨가 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당사자가 알리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 상속씨는 당초 적극재산은 한일은행 예금 9천만원, 소극재산인 채무는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6천만원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상채씨에 대한 상속채무 6천만원과 오 상채씨에 대한 상속채무 6천만원이 더해짐으로써 상속채무는 1억 8천만원이 되어 한일은행 예금 채권 9천만원보다 채무가 9천만원 더 많게 된 것입니다. 이에 나 상속씨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 6천만원을 갚을 때, 즉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한편 나씨는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목록에 적극재산으로 한일은행 예금 3천만원과 이미 인출한 예금 6천만원을 기재하고 소극재산으로 이미 갚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 채무 6천만원, 새로 발견된 이 상채씨에 대한 채무 6천만원과 오 상채씨에 대한 채무 6천만원 등 합계 1억 8천만원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특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10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 법원은 나 상속씨에 대하여 특별 한정승인 신고 수리 결정을 하였고 나 상속씨는 이 상채씨에게 1,500만원과 오 상채씨에게 1,500만원 합계 3천만원을 배당 변제하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요? 한일은행 예금은 9천만원이고 상속채권자 3명의 채권액은 각 6천만원 합계 1억 8천만원이며 상속채권자 사이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 보이므로 1억 8천만원을 채권에게 비례하여 배당하면 각 채권자들에게는 3천만원씩 합계 9천만원이 배당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즉 신용보증기금은 당초 6천만원을 이미 변제받았고 이 상채씨와 오 상채씨가 각 1,500만원 합계 3천만원을 배당 변제 받는다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은 3천만원의 이익을 보고 두 사람은 각 1,500만원씩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배당 변제가 아닙니다. 이는 특별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는 민법 제103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정승인을 통해 원래의 상속재산인 한일은행 예금 9천만원을 신용보증기금 이 상채씨, 오 상채씨가 함께 배당 변제를 받을 경우 각 3천만원을 변제받게 되는데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신용보증기금에 변제하고 그 후 특별 한정승인을 통해 남은 돈 3천만원으로 배당 변제 받음으로써 이 씨와 오 씨는 각 1,500만원씩만을 변제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 상속씨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상채씨와 오상채씨라는 상속채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용보증기금에 6천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씨의 행위는 사회행위가 되지 않고 나씨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변제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나씨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즉, 나 상속씨가 특별 한정 승인을 하기 전에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6천만원을 변제한 것은 유효한 변제이고 이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 상속씨가 상속채권자 중 하나인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을 갚은 후 특별 한정 승인을 하여 다른 상속채권자인 이 상채씨와 오 상채씨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1038조 제1항 후단은 특별 한정 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한정 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나 상속씨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어야만 이 상채씨와 오상채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나 상속씨에게 경미한 과실조차도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1038조 제2항 후단은 특별 한정 승인을 한 경우 어느 채권자는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보증기금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면서 나 상속씨로부터 6천만원 전액을 변제받았고 그 결과 다른 상속채권자인 이씨와 오씨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들은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